6단원 스스로 움직이는 분자. 분자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수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분자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분자 운동은 일단 분자라는 게 뭐냐 이거야.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알갱이를 분자라고 얘기할 거야. 이 분자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분자는 너무 작아. 그래서 눈에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분자 모형으로 나타낼 건데, 그러면 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뭐합니까? 분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운동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믿지 않겠죠. 근데 그래서 분자 운동의 증거를 배울 거야. 그 전에 분자 운동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고체 같은 경우는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래서 서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서 얘는 뭐하냐,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할 수 있어. 근데 액체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의 빠르기는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을수록, 질량이 작으면 가벼우니까,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순, 기체가 가장 빨라. 그 다음에 액체, 고체순으로 빠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처럼 분자가 운동을 한대.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이는 분자 운동한다 백날 얘기해봤자 잘 안 믿겠지. 그래서 분자 운동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발, 두 번째 확산을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증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분자 운동의 증거입니다. 증발과 확산. 증발은 뭐냐면 액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액체가 뭐로 변하는 거?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할 거야. 우리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배웠으니까 기화라고 하잖아. 기화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여기에 증발과 끓음이 있죠. 증발이라는 건 액체가 운동하다가 액체 표면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기화하는 거. 그 다음에 끓음은 뭐야? 선생님 뭐라 했어? 가열을 하며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물은 뽀글뽀글 끓는다. 선생님이 목욕탕에서 뭐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 탕 속에 앉아있다가 방구를 꼈었어. 그럼 방귀를 끼면 어떻게 된다고? 기포가 올라가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지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왜? 기포가 기체, 방귀 기체잖아. 액체나 고체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에 방귀를 껴서 그 기체가 올라와서 터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걸 끓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배우는 건 증발. 왜? 끓음은 가열을 해줬을 때 상태 변화하는 거고, 증발은 가열하지 않았을 때 상태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증발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증발은 액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줄거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입니다. 이해됐죠? 증발의 원인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 그러면 증발은 언제 잘 되냐 이거죠?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있습니다. 얘는 뭐랑 똑같냐면 쓰세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동일해. 빨래는 온도가 높을수록, 바람이 강할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잘 빨래가 말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쓰세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을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을수록. 그래서 우리 양팔 저울에다가 물하고 아세톤을 똑같은 양을 떨어뜨려줬어. 그러면 맨 처음에 수평을 이루다가 어떻게 되겠어? 물 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수평을 이룰 거야. 왜? 아세톤의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약해서 아세톤이 먼저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증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물 쪽으로 기울었다가 물이 증발하면 다시 수평을 이루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증발 현상. 젖은 빨래가 마르고, 가뭄의 농바닥이 갈라지고, 어항 속의 물이 점점 줄어들고, 손등에 바른 알코올 날아가고, 뭐 쭉쭉 나와있지. 물이 날아가는 거,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증거입니다. 확산 현상. 확산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분자들이 액체나 기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504 교실에서 저 끝에서 방구를 뻥 꼈다고 그랬어. 그러면
만약에 요한이가 방구를 뿜겼어. 요한이는 이걸 안 들을 거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서 방귀 냄새가 막 나겠죠. 근데 앞에 있는 선생님까지 냄새가 나겠지. 왜? 농도가 진한 데서 농도가 흐린 쪽으로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갈 거야. 이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산, 분자들이 액체나 기체 속으로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 줄었어? 그래서 확산도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온도가 높아.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온도가 높으면 방바닥이 뜨거운데 맨발로 있으면 막 팔짝팔짝 뛴다고 그랬지. 그것처럼 어떻게 된다?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분자 질량이 가벼울수록 잘 움직이겠지. 그 다음에 분자 운동을 방해하는 입자가 적을수록, 그래서 진공 속일 때 가장 활발해. 그 다음에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확산이 빠르고요. 액체보다 기체가 더 확산이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확산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합니다. 긴 유리관에다가 한쪽 끝에는 암모니아수, 한쪽 끝에는 진한 염산. 암모니아수는 암모니아 기체인데 보관하기 힘드니까 암모니아수 형태로 보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한 염산은 염화수소라는 기체인데 이것도 보관이 힘드니까 물에 녹은 진한 염산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암모니아랑 염산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염산이라는 건 염화수소 얘기하는 거야. 염화 암모늄이 생겨. 얘는 흰색 고체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염화 암모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네가 만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흰색이 생기는 위치를 봤더니 이쪽 여기에 이렇게 흰색 띠가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암모니아 이만큼 이동할 동안 염산이 이만큼밖에 못 이동했지. 맞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암모니아가 염산보다 훨씬 더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겠지. 왜? 암모니아가 염산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확산 속도가 더 빠른 거고요. 만약에 이 안을 공기가 안 들어있고 진공 속을 만들어줬어. 진공. 그러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서 흰색 띠가 더 빨리 생기겠지. 두 번째, 이 유리관을 가열해줬어. 가운데서. 그러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더 확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확산의 현상이 이해해보세요. 꽃향기가 멀리까지 나가고 공장의 굴뚝 연기가 공기적으로 퍼지고, 냉면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국물 전체에 신맛이 나. 섞지 않아도, 설탕을 물에 넣고 젓지 않아도 물 전체에 단맛이 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봐봐. 온도에 따른 확산 속도를 좀 볼 거야. 얘 봐봐. 온도에 따른 확산 속도 25도, 50도, 75도에서 동시에 딱 떨어뜨렸을 때 확산 속도가 어때? 75도에서 가장 빠르지. 왜 그런다?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 밑에 액체 브로민이 있어. 이 브로민 액체지만 놔두면은 갈색깔 기체가 쫙 퍼져. 그걸로 확산 속도를 관찰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증발과 확산은 분자 운동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압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압력입니다. 옆 페이지에. 압력은 단위 넓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압력은 힘의 크기 분의 넓이 분의 힘이라는 공식을 쓸 거야. 넓이 분의 힘. 그래서 우리가 펜이 있으면 펜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뾰족하잖아. 그럼 동시에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과학 시간 했죠? 어디가 더 아파? 여기가 더 아프지. 같은 힘을 줬을 때 왜 뾰족한 부분이 더 아파? 왜? 힘을 같이 줬을 때 얘는 그 힘이 여기에 뾰족한 부분에 집중되고 여기는 퍼져 있으니까 분산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더 아픈 거야. 그래서 압력은 접촉면이 좁을수록 세고요. 힘이 셀수록 세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압력을 우리는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압력의 예를 보면, 압력이 작용하는 예를 보면 접촉면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접촉면을 작게 해서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는, 우리 못을 박을 때 못을 날카롭게 하든가, 아니면 종이를 뚫을 때 송곳을 날카롭게 하든가. 이해됐죠? 그런 것들은 압력을 크게 한 예고요. 이해돼? 그 다음 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날카롭게 한 게 압력을 크게 한 거야. 압력을 작게 해서 하는 예는 어떤 거 있어? 승용차보다는 뭐가? 트럭이 더, 화물차가 더 뭐가 많아? 바퀴의 수가 더 많아. 왜?
바퀴수가 많아서 그 힘이 다 분산돼야지 도로가 손상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또 스키나 설피를 신지 눈 속에 빠지지 않도록. 왜? 그렇게 발보다 큰 걸 신으면 압력이 분산돼서 눈 속에 빠지지 않고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호수에 빠진 아이를 구할 때 소방대원이 걸어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해? 얼음 위에서 기어가서 아이를 구하죠. 왜? 넓적 기어가면 압력이 퍼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얼음이 잘 안 깨지고 아이를 구해올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죠? 이처럼 압력은 우리한테 작용하는 건데 우리는 압력 중에서 기체 압력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이 기체 압력은 뭐냐면 이 용기가 있으면 이 용기 속에 기체들이 있겠지? 이 기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 용기 내벽을 두드리는 정도를 기체 압력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죠?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용기벽에 충돌하는 힘, 그걸 기체 압력이다. 그래서 압력의 방향은 어때? 모든 방향 사방이다라는 거야. 그럼 충돌의 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커지겠네? 그러면 분자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 이 공간에 분자수가 더 많아졌어. 그럼 충돌의 수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들어. 그러면은 충돌의 수 증가하겠죠. 그 다음 분자 운동 속도가 빠를수록 충돌의 수 증가하겠죠. 그래서 분자수가 많을수록 부피가 작을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이 세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이쪽 올려보자.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볼 거야. 12리터의 부피를 가진 물체가 있는데 얘가 1기압이었어. 그럼 압력을 2기압으로 주면 부피는 얼마가 될까? 압력을 2기압을 줬다는 건 2배잖아. 그럼 부피도 2배가 아니라 힘을 꾹꾹 눌렀다는 얘기야. 2배 세게. 그러면 그 기체는 눌렀으니까 압축이 되겠지.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2배 늘어나면 얘는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야. 6리터. 그럼 3기압이 됐어. 그러면 얼마가 될까? 4리터. 그럼 잘 보자. 12 곱하기 1은 12, 6 곱하기 2도 12, 4 곱하기 3도 12. 다시 말해서 압력과 부피의 값을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지. 맞아요. 그럼 잘 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이 작용하는 압력을 2배, 3배로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 3분의 1로 감소한대.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V일 때는 얼마였어? 2P였는데 2V일 땐 P잖아. V일 때는 2P였어. 2V일 때는 P야. 그러면 둘이 곱하면 얼마 돼? 2PV, 얘도 2PV. 맞아요. 그러니까 어때? 일정한 값을 가지죠? 그래서 추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건 압력을 크게 줬다는 거야. 그래서 추의 수를 증가시키면 압력이 커지고 부피는 작아지겠죠. 누르니까. 충돌의 수 증가해서 어떻게 압력이 커졌어. 근데 분자수는 변함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죠? 분자 운동 속도도 없어. 왜? 분자 운동 속도는 뭐에만 영향을 받냐면 온도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니다. 마저 합시다. 보일의 법칙을 할까? 아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